창문 너머로 아침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김순이는 식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는 식은 커피잔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 자리에서 1시간째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벽시계가 8시를 가리켰습니다. 남편 김도윤이 거실로 나왔습니다. 넥타이를 매며 신문을 집어들었습니다. 밥은? 순이는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냉장고에서 반찬통을 꺼냈습니다. 따뜻하게 데운 국과 밥을 상에 올렸습니다. 도윤은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한 숟갈 떠먹더니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이게 뭐야? 간도 안 맞네. 순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였습니다. 여자가 밥도 제대로 못하면 뭘 하는 거야? 43년입니다. 순이가 이 집에서 산 시간이었습니다. 23세 시집 와서 66이 된 지금까지 그녀는 이 집의 주방과 거실과 안방을 떠난 적이 없었습니다. 아이들을 키웠습니다. 시부모님을 모셨습니다. 남편의 뒷바라지를 했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 밥을 짓고 빨래를 했고 청소를 했습니다. 아이들이 학교 갈 때 도시락을 싸주었고 남편이 야근할 때 저녁을 싸주었습니다. 그녀는 한 번도 자신을 위해 무언가를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도윤은 밥을 다 먹고 일어섰습니다. 현관으로 향하며 말했습니다. 오늘 저녁은 밖에서 먹고 올 거야. 문이 닫혔습니다. 순이는 홀로 남았습니다. 식탁 위의 그릇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던 국은 이미 식어 있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큰아들이었습니다. 엄마, 이번 주말도 바빠서 못 갈 것 같아. 그래. 알았다. 애들 학원비 좀 보태줄 수 있어? 이번 달이 좀 빠듯해서. 순이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통장에 남은 돈이 얼마 없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알았어. 보내줄게. 고마워, 엄마. 그럼 나중에. 전화가 끊겼습니다. 순이는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아파트 단지의 놀이터에서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젊은 엄마들이 벤치에 앉아 수다를 떨었습니다. 순이는 그 모습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자신도 한때 저랬습니다. 아이들 손을 잡고 놀이터에 나가고 다른 엄마들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도 행복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늘 무언가에 쫓기듯 살았습니다. 오후가 되자 순이는 남편의 서재로 갔습니다. 청소를 하려던 참이었습니다. 책상 서랍이 열려 있었습니다. 그 안에서 통장 하나가 보였습니다. 순이는 손을 뻗었습니다. 통장을 펼쳤습니다. 낯선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여자 이름이었습니다. 입금 내역이 빼곡했습니다. 매달 200만 원씩 3년간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통장을 다시 서랍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생활비가 부족하다고 애들 학원비 보태달라고 할 때마다 인상을 찌푸리던 남편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여자가 뭘 알아. 돈 관리는 내가 할 테니까 넌 신경 쓰지 말아던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43년이었습니다. 순이가 이 남자를 믿고 따르며 산 시간이었습니다. 그 시간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도윤은 약속대로 저녁을 먹고 들어왔습니다. 술 냄새가 났습니다. 거실 소파에 털썩 앉더니 리모컨을 집어들었습니다. 순이는 부엌에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43년간 함께 산 남자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낯선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거실로 걸어갔습니다. 도윤의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당신 할 말이 있어요. 도윤은 TV에서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이혼하고 싶어요. 리모컨을 쥔 손이 멈췄습니다.
도윤이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뭐라고? 순이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혼하자고요. 도윤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입술이 실룩거렸습니다. 하지만 순이는 시선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순이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옆에서 도윤의 코 고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43년 만에 처음으로 그녀는 자기 자신을 위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창밖으로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법원 복도는 차가웠습니다. 순이는 긴 의자에 앉아 번호표를 쥐고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옆자리에는 도윤이 팔짱을 끼고 앉아 있었습니다. 아직도 정신 못 차렸어? 순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나가 뭘 할 건데? 돈도 없고 일도 못하는 주제에. 그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창밖으로 봄볕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호명이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조정실로 들어갔습니다. 조정위원이 서류를 펼쳤습니다. 재산 분할은 합의하셨습니까? 도윤이 먼저 말했습니다. 아파트 명의는 제 앞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신 예금 중 일부를 드리겠습니다. 얼마입니까? 5천만 원입니다. 순이가 입을 열었습니다. 아파트 가격이 3억입니다. 제 몫은 절반이에요. 도윤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내가 무슨 돈을 벌었다고 절반이야? 내가 번 돈으로 산 집이라고? 조정위원이 손을 들었습니다. 부인께서 가사노동을 하셨다면 그것도 기여분으로 인정됩니다. 결국 재산분할금은 1억 5천만 원으로 정해졌습니다. 도윤은 끝까지 인상을 썼지만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후회할 거야. 그가 조정실을 나가며 던진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순이는 그 자리에 잠시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 든 이혼학정서를 내려다보았습니다. 43년의 결혼이 종이 한 장으로 정리되었습니다. 일주일 후 순이는 짐을 쌌습니다. 커다란 캐리어 하나와 박스 2개가 전부였습니다. 옷가지와 사진첩, 그리고 몇 가지 생활용품이었습니다. 현관문을 나서는 순간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43년을 산 집이었습니다. 아이들이 자란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남의 집이었습니다. 그녀는 문을 닫았습니다. 부동산 중개소를 여러 곳 돌았습니다. 보증금 2천만 원에 월세 30만 원짜리 원룸을 구했습니다. 역에서 15분 거리, 낡은 건물의 3층이었습니다. 방은 좁았습니다. 작은 부엌과 화장실이 붙어 있었습니다. 창문으로는 맞은편 건물 벽만 보였습니다. 순이는 짐을 풀었습니다. 옷을 장롱에 넣고 이불을 폈습니다. 그리고 방 한가운데 앉았습니다. 처음으로 자기 이름으로 계약한 집이었습니다. 이상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슬픔도 기쁨도 아닌 것이었습니다. 그저 텅 빈 느낌이었습니다. 그날 밤 순이는 혼자 저녁을 먹었습니다. 편의점에서 산 김밥 한 줄이었습니다. 창가에 앉아 천천히 씹어 먹었습니다. 조용했습니다. 누구의 밥상도 차릴 필요가 없었습니다. 누구의 눈치도 볼 필요가 없었습니다. 자유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순이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미용실에 갔습니다. 긴 머리를 단발로 잘랐습니다. 거울 속에 자신이 낯설었습니다. 잘 어울리세요. 미용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순이도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백화점에 들렀습니다. 예전에는 한 번도 사보지 못했던 옷을 골랐습니다. 밝은 색의 블라우스와 치마였습니다. 15만 원이었습니다. 옷을 입고 거울을 보았습니다. 낯선 사람이 거기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쁘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순이는 작은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강릉까지 기차를 타고 갔습니다. 바다를 보았습니다. 혼자 밥을 먹고 혼자 산책을 했습니다. 마음이 가벼웠습니다.
하지만 집으로 돌아온 날 밤 현실이 찾아왔습니다. 순이는 통장을 펼쳤습니다. 재산분할금 1억 5천만 원 중 이미 2천만 원이 보증금으로 나갔습니다. 남은 돈은 1억 3천만 원이었습니다. 노트를 꺼냈습니다. 생활비를 계산하기 시작했습니다. 월세 30만 원, 관리비 10만 원, 식비 50만 원, 통신비 5만 원, 병원비 20만 원, 기타 비용 35만 원. 최소한 월 150만 원이 필요했습니다. 국민연금은 월 35만 원이었습니다. 부족한 금액은 115만 원이었습니다. 1년이면 1,380만 원, 10년이면 1억 3,800만 원이었습니다. 손에 든 펜이 멈췄습니다. 통장의 잔액과 거의 같은 금액이었습니다. 10년 후면 바닥이 났습니다. 그때 순이의 나이는 76이었습니다. 그 다음엔 소리내어 물었습니다. 하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노트를 덮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가로등만 외롭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자유는 왔습니다. 하지만 준비는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순이는 동사무소로 향했습니다. 복지 상담을 받으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걸음이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43년 만에 얻은 자유였습니다. 하지만 그 자유를 지탱할 힘이 없었습니다. 봄바람이 불었습니다. 머리카락이 흩날렸습니다. 짧게 자른 머리가 바람에 가볍게 흔들렸습니다. 순이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어떻게든 살아야 했습니다.